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현대대수학반에서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 질문이 들어왔고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다시 보충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fx를 x4승 플러스 x3승 플러스 1로 놓고 이것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K를 Z2에서 fx의 분해체라고 하면 K는 Z2에서 벡터 공간이 되게 되는데 이때 T를 이와 같이 디파인 해주면 이때 T는 선형 변환이 되고 이때 이 선형 변환이 되면 T를 행렬로 나타내시오 라고 할 때 T를 행렬로 나타내고 T의 고유값과 고유다항식을 이제 모두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fx를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이제 뭐 여기서 따로 안 하겠지만 이것은 z2 위에서 기하긴 다항식이죠. 기하긴 다항식이고 이때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z2의 표수가 몇이다? 2가 되니까 이때 fx의 근은 알파, 알파 제곱, 알파 4승, 알파 8승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K는 Z2에서 분해체가 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K는 알파, 알파 제곱, 알파 4승, 알파 8승이고 이것을 이제 다시 표현해주면 Z2 알파 즉 단순 확대체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 확대체가 되니까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K, Z2 위에서 K의 디그리는 무엇에 대한 문제가 되냐면 디그리 일레드서블 알파 Z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이 위에서 말한 fx가 돼서 4가 됩니다라는 뜻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말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K는 Z2 위에서 4차원 벡터 공간이라는 뜻이죠. 자, 4차원 벡터 공간이니까 채로서가 아니라 벡터 공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K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벡터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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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2와 벡터 공간에서 무엇이 된다? 동형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K의 기전은 뭐예요? 여기에서 K의 Z2 기전은 얘 디그리가 4니까 1 알파, 알파 제곱, 알파 3승 이런 뜻이 될 거고 얘와 동형적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1은 무엇으로 대응되냐면 열벡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성분 1, 0, 0, 0 이렇게 이제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 알파는 0, 1, 0, 0 그럼 알파 제곱은 0, 0, 1, 0 알파 3승은 0, 0, 0, 1 이와 같이 대등하게 보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형의 관점이니까 이것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t를 행렬로 나타내고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열벡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형 변환에서 행렬 표현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저의 상을 쓰시오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1의 상은 무엇입니까? 알파의 상은 무엇입니까? 알파 제곱의 상은 무엇입니까? 알파 3승의 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기저의 상을 쓰는 것이 행렬 표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T1은 이 말에 의해서 알파가 되니까 이것의 상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0, 1, 0, 0 되는 거고 T 알파는
알파 제곱이 되니까 00, 10 이렇게 될 거고 t 알파 제곱은 알파 3승이니까 0, 1 이렇게 될 거고 t 알파는 알파 3승은 알파 4승이고 여기에서 알파가 fx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4승 플러스 알파 3승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말은 알파 4승은 뭐라는 얘기예요? 알파 3승 마이너스 1인데 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알파 3승은 알파와 같고 마이너스 알파 3승은 알파 3승과 같고 마이너스 1은 1과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알파 3승 플러스 1이고 얘는 100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뜻인데 이 말의 이제 의미로부터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이 주어지고 그러면 여기로 이제 다시 와서 보신다라는 의미면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뜻은 알파가 t의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고유 값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값이 되고 얘가 몇 차? 4차 정사각 행렬이므로 고유다항식은 무엇을 근으로 갖는 거? 그렇죠. 알파를 근으로 갖는 4차 모닉 다항식이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를 근으로 갖는 4차 모닉 다항식 중에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고 그 경우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얘네들은 x4승 플러스 x3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값은 이 다항식의 근이니까 알파, 알파 제곱, 알파 4승, 알파 8승이 바로 고유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다항식 고유값들을 이와 같이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얘를 제곱으로 해줬다라고 하면 물론 이것은 이제 바뀌겠지만 얘를 제곱이라 하더라도 고유다항식은 얘가 나올 거고 4승이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바뀌겠지만 고유다항식은 변하지 않을 거고 8승이라고 해도 이것은 변하겠지만 고유값은 변하지 않는다. 고유다항식은 이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고유값에 대응하는 행렬은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선형대수에서 이것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거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의 기저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n으로 써야 되겠는데 n이 될 거고 이것에 대한 기저를 뭐 편의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n과 m이 일반적으로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된다면 이 말은 임의의 u에 대해서 u는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알파1 v1, 알파2 v2, 알파3 v3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때 u를 배라는 기저에서 좌표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u가 바뀌면 알파1, 알파2, 알파3가 바뀐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때 tu는 알파1 tv1, 알파2 tv2, 알파3 tv3, 알파4 tv4 즉 이 내용도 u가 변하면 요 스칼라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다시 표현해주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W에 있는 거니까 W에 있으니까 TV1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W에서의 표현한다면
A11 W1, A21 W2, A31 W3, A41 W4 이렇게 놓는다면 이때 T의 V1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TV2도 TV3도 TV4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그 형식에 맞춰서 본다면 이때 TU라고 하는 것을 배라는 좌표계에서 본다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첫 번째 성분은 알파1 A11 알파 여기에 첫 번째 성분 알파2 A12 여기 첫 번째 성분 알파3 여기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여기에서 알파3 A1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분 A21 알파1 A22 알파2 A23 알파3가 이제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은 A31 알파1 A32 알파2 A33 알파3 네 번째 성분은 A41 알파1 A42 알파2 A43 알파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이것의 값을 구하는 것만 한다면 이것의 값을 우리가 A라고 놓는다면 얘네들은 A의 U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죠. 그런데 이때 말한 이 A는 바로 무엇의 상이에요? TV1 이것은 TV2 이것은 TV3 그래서 이때 이것을 행렬 표현한다라는 얘기는 정역의 기저의 상이 공역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는 것만 해준다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T1, T 알파, T 알파 제곱, T 알파 3를 그것의 상을 구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 표현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설명이 이제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선형대수 부분들을 한 지가 오래돼서 선형대수에서 아마 이 부분을 놓쳐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선형대수편을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못했던 내용들을 채워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언제든지 이제 질문을 주시면 수업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질문을 주시면 이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